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리벤트 유시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2016년 월말에 있습니다. 4월 30일 토요 경마 준비되어 있고 주치 혈통 전문가 박남규 그리고 마방 전문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월말 레이스답게 만만치 않습니다. 좀 빡빡한 느낌이 들고 있고 역시 뭐 중배당 위주로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도 승왕리에 잘 치러졌고요. 또 상당히 또 골고루 또 좋은 성적이 나온 한 주 아니었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는 토요 경마 이경주가 이제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된 승부치였죠. 오늘 강호천년이 바람이 상당히 불었어요. 아주 심하게 불었죠. 10.3배짜리 또 박 의원께서는 복승식 또 주력 적중해 주셨고 또 짜고 또 김태훈 기자는 또 삼복성으로 95.1배짜리가 또 적중이 되면서 고배당에 물꼬를 텄던 바로 그런 시발점이었고요. 그 외에도 또 박 의원께서 이제 서울 토요 3경주하고 일요 교차 레이스에서도 뭐 서울 7경주 또 현장 승부였는데 7.3배짜리 주력 한 방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적중이 나왔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김태훈 기자도 뭐 서울 토요 경마 7경주 승부였네요. 시티스타의 IM 뭔가요? IM4U. 삼복승부 하셨네요. 8.1짜리. 제가 추천했던 배당은 4배가 넘었었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그거 깰 수 있으면 영문밖에 없다가지고 복시 한 방, 삼복시 한 방. 그 외에도 서울 6경주 또 7.1배짜리 한방 승부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토요 서울 6경주 현장 출전 승부치였는데 삼복승 35.9배짜리가 또 거의 주력 단방으로 적중이 드렸고요. 제주교차도 뭐 꾸준히 또 계속적으로 적중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도 금요, 토요 전부 다 월말 레이스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신 그리고 배당이 넣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뭐 여러 개의 경주를 맞추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고배당 선택된 한 경주에서 아마 상황이 날지는 몰라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 하고 그리고 8경주 두 개를 승부를 보이시고 김태훈 기자는 2경주하고 10경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 보시죠. 1경주는 국산 6분에 1000m로 준비되어 있는데 박남규 오전장 첫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치고요. 자, 액면 배당권의 흐름은 6분의 금소화 중심으로 이번에 한일 항상벌 또는 11 햇빛 컴패니언 등등 이 선행마 3마리가 일단 인기만을 팔리고 있는데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제 1경주는 시네마필드 간의 경주고 충마는 저는 6번마 금소화를 봅니다. 인기만데 1억으로 도입된 마필인데 마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으면 하더라도 마방에서 이렇게 작은 말을 1억 주 사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데뷔전 때도 인기리 판여놓고 선행 가서 3착 좀 아쉬웠죠. 직전 경주 따라가서 2차가 됐고 기승했던 김혜성 기수 말로는 마체는 좀 작고 왜소하지만 뛰는 습성이나 걸음은 약간 발발이 기질이 있지만 거의 명마의 자질은 보인다. 일단 1000m에 출전을 했고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기 때문에 저는 6번마 금수화를 놓고 후차권은 좀 믿을 말이 없습니다. 2번이나 12번이 인기를 풀리지만 후차권은 좀 현장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 6번마 금수화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액면상 금수화는 빼기 힘내줄 것 같은데 박남규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시네마 접전 경주죠. 다 3점 미만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애 있습니다. 뭐 6번 금수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차권이 굉장히 까다롭고 저는 뭐 금수화도 조금 의심을 해요. 마체가 그렇게 왜소한 그런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도 뭐 사실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원포 밀련의 사마지는 좀 착차가 좀 컸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물론 뭐 금수화를 주력 마구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의외의 마필 하도 노력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마필을 추천해드리면 이 말도 여기서 되나 싶을 그런 마필을 제가 노리고 있는데 혈전도 기대치는 남날 데가 없어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숨어있는 잠재력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뽐내낼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없죠. 오히려 그 점이 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친다면 그 점을 노리라는 박남균의 추천 1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2경주입니다. 국산 6분의 1200 결정이고요. 김태훈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자,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1번에 에클레어 휴머를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8번에 머치머니가 강세를 보이면서 4번에 천년의 사랑이라든지 내년 7번에 K 마운틴 등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보여주는 액면은 1번 8번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정말 다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8번으로 쉽게 이번 경기가 끝날 레이스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수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레이스고 그 변수의 중심에는 저는 10번만 로얄 챔프 14주의 공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뭐 호크인 자막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앞선 약간 좀 지저분한 감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로얄 챔프가 공백은 가져왔지만 컨디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더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주 2경주 제가 봤을 때도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1번 에클레어 휴머가 여건상 좀 나아 보이는 마필이지 직전 경주 1000m에서 1분 3초 1 기록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축은 없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주 2경주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 딱 두 마필이 있습니다. 그 두 마필이 동방이상 되면은 거의 뭐 구구맞건 한방 격중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 마필은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최근 열심히 탔고 매번 바람 불고 가속 깨졌던 그런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확실하게 변화된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한 마필도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여건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위주 제가 노리는 복변 두 마필이 우연찮게 같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을 같이 노리면서 그 두 마필 위주로 붙어보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 되겠습니다. 일단 마방에서도 이마필이 좀 상태감이 이제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상당히 좀 자기의 컨디션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 들린 것 같은데요. 자기의 컨디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마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아직 어린 마필이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최근 다 이빨 열심히 탔던 마필이라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면은 참 보기가 힘든 그런 마필이 아닐까. 들리는 소문에 왼쪽 다리 쪽 이제 부종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완치가 되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왔다. 그렇다면 상당히 또 이게 편성 자체가 또 세지가 않기 때문에 잘하면 좀 좋은 배당을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김태형의 추천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국산 주권의 1300 결정이 되겠는데 이번에 3경주는 일단 액면 배당은 이제 8번의 슈퍼펀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후착권 8번도 불안한데 후착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3번의 천지공사, 5번의 동서나래, 6번의 클레이슈, 10번의 아이거 골고루 잡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혼전 경주죠. 경주월에 1300이라는 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고 강축은 없습니다. 8번 슈퍼펀치가 지난번에 유일하게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렸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슈퍼펀치도 못 믿는 마필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만 클레이슛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2번만 리얼프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늘어난 것이 훨씬 유리한 그런 마필,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레이스가 굉장히 느리게 이번 경주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번만 리얼프로가 힘은 정말 속도 말로 장상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레이스도 느리기 때문에 2번만 리얼프로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10번, 12번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능력 격차도 비슷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6번 마클레이슛을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때도 인기 1위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때 당시도 29조에서는 상당히 자신있게 능력도 괜찮고 뛸만이다. 근데 가서 깨졌습니다. 그 다음 경주는 11번 게이트라서 조금 불리했고요.
직전 경주도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할 줄 알고 역시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마방에서 분명 되는 마필이고 기대치를 가지고 되는데 실전에서 부진하니까 이번 경주는 2,000원 기수로 교체시켰고요. 선행 가능성, 요점이 중요합니다. 선행 갔을 때는 클레이슛, 능력 검사, 주행 검사 때 선행 갔을 때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거 봐서는 선행 갔을 때 클레이슛은 분명 경주력에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클레이슛을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선행 간 적이 없는 말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예. 못 갔죠, 선행은. 데뷔전에서 가긴 했는데 성공해서 선행 빼앗기는 바람에 좀 고전하고 말았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 독된 같습니다. 거의 단독 순행에 오히려 뭐 이게 등 받으면 8번보다는 6번이 좀 더 낫다고 봐야죠. 취입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부진마 레이스에서는 이번 경기도 뭐 6번 클레이슛 슛을 노리고 얘를 뭐 축으로 놓고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4경주입니다. 국산오건의 1200으로 치러지는 또 오전장 신성훈의 또 승부처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 가만히 보시면 인기 막고는 이제 1번의 정상의 빛을 필두로 뭐 3번의 미수제, 4번의 드래곤 스피드 이런 말들인데 이 공교롭게도 세 마리의 그 선행입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권 기합 내지는 선행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런 판에는 어부저리로 후반에서 날라오는 복병 추임마의 입상으로 배당이 터지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 추임 한 마리를 노리고 주력 한 방 들어간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저는 뭐 1번마 정상의 빛과 3번마 미수제가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상의 빛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고 중위권에서 따라가면서도 뭐 강자들 틈에서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1번 게이트라면 일단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3번마 미수제 같은 경우도 문세영 기수인데 뭐 지난 2월달에 보면 방수직 기수가 선의권에서도 역시 능력 발휘를 해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문세영 기수라면 뭐 1번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경합보다는 1번, 3번 앞선에서 저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김태균 씨 어떤가요? 일단 저도 뭐 충만은 없는 경주지만 1번마 정상의 빛이 여건상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정상의 빛이 좀 유리하고 배팅에서 한 번쯤 현장 분위기를 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8번마 봄동이를 봅니다. 실전에서 좀 기복을 보입니다. 1월 9일 경주와 직전 경주는 걸음 자체가 생각보다 아예 평이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12월 12일이나 지난 2월 14일 경주를 보면은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전적인 기복을 보이지만 막판 한발 싸움에서는 8번마 봄동이가 나름 재밌지 않겠느냐. 8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기회는 뭐 경주 거리 1200에서도 좀 경주 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이점도 있고요. 어쨌든 뭐 치열한 앞선권에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쪽에서는 어차피 앞선들 들어와 봐야 배당이 뭐 대끼리 준 대끼리예요. 이런 건 먹자고 앞선 간신히 버티는 승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레이스에서는 일단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물꼬를 트시고 그 배당만은 바로 추임합니다. 추임 한 마리를 한번 주력권으로 놓고 보기든 3보기든 제대로 한번 때리는 경주 4경주를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5경주는 국산 5권의 1300이기 때문에 핸디캡인데 일단은 3번의 프라임 골드 중심으로 7번의 대보 명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4번의 선호권까지 팔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는 앞선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프라임 골드 같은 경우도 뭐 최고 인기 마필인데 이게 지금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프라임 골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만큼의 경주력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죠. 왜냐하면 일본 위즈 스파크가 외측으로 사행하는 주행 악벽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위즈 스파크가 선행을 가려고 처음부터 속된 말로 뭐 조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이번 스페셜 로드힐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에 1번, 2번, 3번이 다 자멸할 수도 있는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반사이 이건 뭐 7번 대본 명가가 승군전이지만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본 명가는 뭐 전개적인 측면도 이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병은 전 8번 드리마이라고 봅니다. 이 드리마이라는 마필이 단거리 추임 마필이죠. 단거리 추임 마필인데 그동안 그 국산마 4군에서 장거리도 뛰었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번 경주부터 이제 5군으로 강군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 1200이다 보니까 역시 올라오는 두심을 보여줬고 또다시 1300이라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 앞선이 1번, 2번, 3번 싸우면서 무너질 때는 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은 8번만 들이마이다를 보여줍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뭐 1번 위즈스파크와 3번 프라임 골드의 초반 선행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경주는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번만 위즈스파크의 선행을 믿고 싶습니다.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워낙 물에 대한 적응이 안 되고 꼬장기가 심해서 매축으로 삐지고 사행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3번한테 선행을 뺏기면은 또다시 악벽 부려가지고 주행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4월 2일 경주는 박병현 기수가 처음 기승을 했습니다. 이만 악벽이 그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던 거죠. 뭐 얘기만 듣고 얼마나 심하게 쓰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서 재검받고 지금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위즈스파크 선행 간다면은 이 정도 편성 1300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순행은 1, 2, 3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근데 뭐 가장 유리한 건 1번이긴 한데 또 경마가 또 그렇게 풀린 것도 아니고 덱만 나가면 좋은데 또 만에 하나 덱 못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또 뭐 그 사건이죠. 닭독 닭 줬던 게 지방 추적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보명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선입권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 인기말 이제 3번, 4번, 7번이죠. 이 중에서는 이제 3번의 프라임 골드도 얘도 지금 그 순행을 나가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1번이 먼저 나가버린다면은 3번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그냥 3녹하는 것보다는 녹화한다면 1녹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세 마리에 달던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따라오는 말 중에서는 7번하고 4번, 이런 말들 좀 힘을 좀 실어줄 수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6경주입니다. 혼합사고는 12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12번의 베스트로드랑 13번의 시대의 여왕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보온용사. 이 보온용사는 그 1년 만에 안병기 족사 복귀전이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충은 없다고 봅니다. 시대 여왕이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에서 뭐 3차가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길인데 저는 뭐 그 경주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사실 뭐 매닛 뮤직도 다 짧고 다 짧은 그런 경주였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선위권에서 중위권에서 따라오다가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느려질 때 올라왔는데 그게 해봤자 3차기예요. 따라서 뭐 지난번 경주를 빼고 그 전 경주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인정하기 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13번보다는 12번 배트로드의 입상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면의 목병은 전 데뷔전을 하는 6분마 구두루루 요 단거리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경주 적응도 빠르고 또 이번 경주가 데뷔전 치고는 뭐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6분마 구두루가 데뷔전부터 바로 능력 발휘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그리적인 측면에서는 단거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신다 봐야겠죠. 자, 김태원 기자. 일단 저도 4마필 정도가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마 군루루, 8번마 보온용사, 12번마 베스트로드, 13번마 시대여왕. 군루루는 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데뷔전 치르는 10마인데 13조에서 문세영을 불러다 태웠다. 이건 좀 체크해야 됩니다. 절대 13조에서는 그냥 허투루 문세영 기술을 불러다 태우지 않습니다. 뭐 주행검사 거름 봐서는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무난했는데 주행검사 받고 2월 26일에 받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6번마 군놀이 현장 컨디션이랑 현장 분위기 좀 봐야 되고 8번 보온용사도 안병기기수 복귀였는데 직전 경주 레이스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레이스가 꼬인 상태에서 올라온 걸음이기 때문에 걸음은 분명히 더 있습니다. 여기 안병기 조교사의 복귀전 강승부는 필연이죠. 이번에 보여주는 액면은 12번마 베스트로드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낫습니다.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작년 11월 20일의 경주 때 선의권 전개 가능했고 문제는 13번마 시대여왕이 과연 최근 보여준 걸음이 정체인지 아니면 상대가 세서 그밖에 안 나온 건지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포인트인데 아무튼 저는 12번마 베스트로드를 놓고 후차권은 6번, 8번, 13번 중에서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 13 중에서는 13번이 더 많이 팔릴 텐데 저도 12번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이게 순행 선입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1월 21일 날 따라가서 후차 그때 인기 많이 했던 성광이를 낙승했대. 오마신차 압도를 했거든요. 우리 축은 12번이 베스트로도 아닐까요? 그런 느낌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 혼합사고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7번에 이제 번개비호 중심으로 배당판 인기도는 따라갑니다. 7번 중심으로 4번에 인디러너가 강세를 보이면서 2번에 이제 퍼펙트 비카라든지 5번에 코리안 파라고 잡히는데 편성 허접하네요. 그렇죠. 충마가 없죠. 뭐 번개비오나 인디러너도 사실 뭐 대기로 팔리겠습니다만 다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고 기본 마필이고 따라서 뭐 아무래도 이제 복병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뭐 엄마 코리안 파로와도 1700, 1400을 줄이는 경주가 혜택을 좀 보는 그런 마필이에요. 1700보다는 1400이 낫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코리안 파로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구몬 유베테랑도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계속 힘이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유베테랑의 첫 입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태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역시 뭐 기복마 편성입니다. 뚜렷한 축도 없고 믿을만한 마필도 없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퍼펙트 비카 2번마 퍼펙트 비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하향세를 타고 있다가 직전 경주 조성원 기수로 교체가 되자 의외로 좀 꾸역꾸역 안쪽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습니다. 인디러너나 퍼펙트 비카가 좀 빠르긴 한데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 간다면은 가능하고 인디러너 보내주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최적 전개가 예상이 되고 직전 경주 호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이번만 퍼펙트 비카를 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4번이든 7번이든 뭐 강축이 없다. 뭐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2번의 퍼펙트 비카 그리고 9번의 뉴 베테랑도 뭐 지난번 경주에서는 늑발을 했습니다만 원래 늑발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월달에 보면 어느 정도 배당판에서 냄새를 풍겼단 말인 만큼 이 타이밍에서는 뭐 박종권 조교사도 승부를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9번 두 마리 체크해 주시고 이어지는 8경주 박남규는 오늘 후반부터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고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이네요. 자, 일단 6번의 티스탑 중심으로 배당판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6번을 중심으로 10번의 블랙카이저 그리고 뭐 7번의 천행 이런 말들 잡히는데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축은 없습니다. 뭐 티스탑이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부담력 57 좀 많이 늘었죠. 57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변수가 되고 문세영 기승한 최강버들 뭐 천행 그리고 블랙카이저 다 가능한데 저는 아마 삼복순식이나 이쪽에서 좀 초고액 배당을 노려본다면은 이 8번만 슈퍼드림이나 마필 8번만 슈퍼드림이나 마필 한 번쯤 누르고 싶습니다. 최근 좀 센 편성에서 별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 항상 후미권에서 어영구영 바닥권에서 어영구영 올라오고 있는데 컨디션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낮았습니다. 이 낮은 컨디션이 실전에서 어떻게 경주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막판 한 발에 분명 있는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저는 8번만 슈퍼드림을 고배당의 주역 상복수 지원도 괜찮고 8번을 놓고 배당 자체를 노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박연의 추천입니다. 네, 일단 뭐 이번 경주도 뭐 혼전이죠. 6번마 티스탑도 다 좋긴 한데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났다는 점이 좀 역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축으로 믿고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계속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능력의 한계치를 좀 다다른 그런 느낌인데 57의 부담 중량은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티스탑도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스고 역시 복병 한도 노력합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제 관리형 마필인데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능력이 발휘가 가능한 그 마필을 노리고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관건은 6번 티스탑 사이즈 또 뭐 기록을 보면 뺄 수는 없습니다만 57kg은 정말 과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중량 가지고 과연 낙선을 거둘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인기마보다는 복병 한 마리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박남규 의원의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700인데 자, 이거는 뭐 제 후반 승부인데 요거는 뭐 딱 저는 거두절미하고 받치기 없는 한 방으로만 들어갈 생각입니다. 많은 기대 좀 해주시고요. 자, 액면 배당판은 2번의 설록을 중심으로 1번의 뷰티풀 로드힐과 9번의 라운 볼라벤이 팽팽하게 지금 팔려고 있는데 자, 박의원께서는요?
일단 이번 경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레이스인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조금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이번만 설록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돼요. 지금 뭐 4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4연승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간신히 이기면서 걸음의 여력이 없었다는 게 1차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또 17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게 뭐 설록이 빠지면서 엄청난 배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11번 JS1이 뭐 승부하고 공백을 가지면서 조금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추임력 뚝심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늘어난 경주거리 정말 유리한 마필이에요.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서 11번 JS1이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저는 인기마 3파전을 보고 있습니다. 1번 뷰티풀 로드일, 2번마 썬로, 9번마 라운볼라벤. 1번마 뷰티풀 로드일은 제가 직전 경주도 대가이다라고 추천해드렸다가 후착을 좀 놓치는 바람에 아쉬웠는데 뭐 최근 선행력 자체가 좋아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부담 능력 때문에 하저운 기술을 교체했는데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뭐 썰럭도 기본적인 사이즈 40kg에서 가져오는 기대치가 크고, 문제는 9번만 라운볼라벤을 어떻게 보느냐. 최근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 듯한 걸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14주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는 기대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까지 불러다 태우고 끝번 시작하면서 어떻게 뛸지 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1번, 2번, 9번 3파전으로 보고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1번, 2번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9번 라운볼라벨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서 이 마필의 사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뭐 이제 1월 달부터 이 마필에 대해서는 11월 6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라운볼라벨에 대한 평가가. 장거리 그 이후부터는 평가가지고. 조금은 불안한 형식이 있다는 것이 바로 3월달에 전해졌는데, 이 말의 사연을 또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못하냐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구경주의는 이거는 뭐 거의 개인적으로 주력 한방 받치기 없는 단방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신승원의 단통 승부수 구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10경주 김평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이군의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 일단은 3번에 광복 70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6번에 더센 챔프가 좀 팔리면서 5번에 뭐 누리나래라든지 7번에 골드마운틴도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3번 강복 70과 6번 더센 챔프 승문자를 간 두 마필이 대끼리를 팔리는데 뭐 저는 뭐 대끼리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6번 3번 중에서 그래도 3번 강복 70이 좀 더 낫고, 더센 챔프는 지난번에 의외로 뭐 구마신 낙승을 거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센 챔프가 잘 탔다기보다는 상대마들이 좀 못 탔다, 저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리고 뭐 조교 강도도 지난번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문전에서의 더센 챔프는 다소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번 해랑 강자가 역시 뭐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해랑 강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복승식 한방과 그 복승식을 추천한 막권 놓고 3복승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대끼리로 팔리는 3번마 광복 70과 6번 더센 챔프, 저도 3번마 광복 70이 능력상 세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따라가는 작전을 하면서 한 걸음 더 성장된 그런 모습이라서 3번을 인정하는데, 후차권에서 6번마 더센 챔프 저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가 노리는 한마필은 흥명. 최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실전에서 오히려 기복 보이자 마방에서는 기복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좀 더 변화를 줬기 때문에 요 마필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 마필을 3번에 붙여가지고 한 방 노리고 그 한 방을 한복승신 놓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더센 챔프 승군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50째 뭐 일단은 마련 수준이긴 한데 상대 말들에 비해서 다소간에 좀 불리한 부담 중량을 달고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태형 기자도 노래 들어갈 텐데, 김태형 기자 노래 마필도 충분히 중장거리에서 저력이 여러 차례 발휘가 됐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아주 멋진 승부 한번 기다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국산 상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일단 액면적으로 이제 9번의 창세 중심으로 10위는 강성대국이 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그랜드 캠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나머지 말들 1번의 백산 정도 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는 뭐 전 대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9번 창세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이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시 못하고 12번 강성대국도 뭐 승근전이긴 합니다만 뭐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선의권에서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어쨌든 9번, 12번 이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저도 이번 제11경주는 능력상 오히려 좀 드러난 경주를 보여집니다. 9번마 창세를 꺾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행 가서 막판에 한 발 더 쓰는 경주력이 뛰면 뛸수록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9번마 창세 인정하고, 자, 대기료를 하려는 12번마 강성대국이란 마필도 센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주 승문전 1만 가능하고, 유일한 변수는 1번마 백산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1800m를 뛰면서 제 생각보다 걸음 자체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뭐 김동수 기수 말로는 가면 자체를 너무나 일찍 벗기는 바람에 마필이 그 출발자 앞에서 좀 힘이 빠졌다. 뭐 저는 거리상 문제도 1800이 약간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인데 이번에 1400으로 줄었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번 놓고 1번이냐 12번이라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일단 전개적인 면에서는 1번의 백산이 꿀릴 이유가 전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1400에서는 여러 차례 뭐 모래를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됩니다. 이 말은 뭐 이미 그 모래에 대한 정리가 끝난 조건이고 1게이트의 백산이라면은 강성대국과 한번 승부를 붙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9번 12번 떼끼를 거란 말이죠. 근데 9번 1번 자체가 준대끼로 날 공개는 큰데 그렇다면은 9번 1번 안쪽에 있는 말들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떼끼를 좀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1번의 백산 쪽에 좀 더 힘을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안에서 이번 경주는 우열이 좀 가늠져진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또 신승원의 또 제주 경마에 있었다만 또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또 일요 경마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현재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제주경마, 토요경마 준비되었고요. 오늘은 2016년도 4월 30일 토요 제주가 시행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뭐 모바일 포함해가지고 6개인데 저는 모바일을 제외한 5개 경주 풀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추천, 승부처로 미래를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임은 2경주, 3경주, 그리고 5경주, 6경주, 2, 3, 5, 6, 요 4개 경주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뭐 최근에 꾸준히 또 제주경마 적중이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배당판 인기도가 5번의 세찬을 중심으로 7번의 리키파워랑 이제 10번의 개성시대, 1번의 준평원까지 골고루 잡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5번의 세찬이 뭐 이번 경기에서 역시 단독 순행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른 말들은 그렇게 편승에 그 강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5번, 7번, 10번, 1번 이런 승상에서 게임이 끝날 공사 상당히 크다 여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마필이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왔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에 능력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강편성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 마필이 다음 경기에서는 꼭 한번 지켜봐야겠다. 바로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력 원틀 단방입니다. 일단은 뭐 복성식은 한 방 때려가야 돼요. 무조건. 일단 준비된 한 방이 있는 그런 사연 있는 마필 그 사연과 함께 당연히 현장에서 F를 내면서 주력 단통 레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3경주는 역시 제주마 9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이 3경주는 이 4번의 녹색 전사 중심으로 8년 말이죠. 5번의 다라쿠시라든지 또 2번의 터보킹, 이제는 뭐 1번의 선봉전전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12마리 레이스입니다만 이번 경주는 이 4번의 녹색 전설이 또 이번에도 늑발하고 과연 취입을 해내겠느냐가 관건인데 비록 배당판에서는 강력한 인기 구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이 없다 꼭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숨어있는 말 중에서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에 전개도 안 좋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한 마리가 이번에는 지금 제대로 걸렸어요. 이번에는 또 전개상의 메리트까지 기본 능력이 있는 데다가 전개상의 메리트도 있고 또 그동안에 워낙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덜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찬스죠. 이 구매에서는 반드시 노리고 커야 된다. 그 중심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갈게요. 이것도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진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이번 토요 제주 4경주는 한라마 2등급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뭐 복병만 한 마리를 언급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 배당판 분위기는 6번의 블루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10번의 야심장이라든지 8번의 뭐 기쁜 여왕 내지는 4번의 신의 자랑 뭐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이번 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액면 배당판에서는 뭐 1200이거든요 이번 경주가. 예전에 이제 1400 내지는 1600까지 이제 거리 경험이 뛰었단 말이 이제 6번의 빅블루핀, 빅루핀이죠, 빅루핀이라고 또 그 8번의 기쁜 유황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10번의 야심작까지 어느 정도 인기들을 팔리겠습니다만 복병만 한 마리는 9번의 어조령이죠, 어조령. 어조령이 계속적으로 지난번 1610m에서도 어쨌든 종반에 그런 건 나왔던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또 자기 이마핀의 그 경주 내용 보면 뭐 1200이 오히려 더 저는 능력 발휘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느낌인데 비록 사이즈는 뭐 6번, 8번, 10번에 약간은 밀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크게 능력상으로 절대 뒤처질 리가 없는 마필이 9번의 오조룡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번 그 막군으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재밌는 막군으로서 뭐 복이든 삼복이든 좀 9번의 오조령을 반드시 한번 노리고 싶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승부죠.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이다. 요게 또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이번 경주는 뭐 복승도 괜찮고 삼복도 괜찮은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3번의 대승만찬을 중심으로 5번의 신흥혹을 그리고 뭐 8번의 1대 천하 10번의 진칠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5번의 신흥혹을은 반드시 한번 노리고 들어가자. 이번 경주에서도 독등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저는 신흥호글이 선행을 치고 나가는데 3, 4코너가 돌았는데 저거는 완전히 오버했구나. 무리한 페이스 하는 거 했는데 마지막에 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능력의 상승, 능력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기도는 3번의 대성만찬이 강하게 좀 잡혀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뭐 충막감으로는 5번의 신흥혹을 중심으로 복승을 가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또 복병만 한 마피를 노리고 삼복으로 때리든지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거는 중배당으로 직결된 찬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제주 6경주 오늘은 네 번째 추천 경주 제주마 레이스 승산 1출 특별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기는 복승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출전 두수가 적고 그리고 인기마의 3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승보다는 3복승으로만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고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7번의 우당금옥 8번의 창세기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잡힌 말도 많아요. 3번에 뭐 황룡전설, 5번에 일대태수, 6번에 불멸의 태양 골고루 잡히는데 저는 이 7번 우당금옥이 과연 이번에 선행을 편하게 나가냐 관건입니다. 안쪽에 있는 4번의 초인도 기본 선행 능력이 있는 조건이라서 자칫 초인과 무리한 경합을 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받더라도 오버에서 받아버리면 바로 변수가 되죠. 우당금목은 선행을 못 가면은 희한하게 능력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변수가 있고 차라리 그래서 선행권 증기를 해낼 수 있는 8번의 창세기가 저는 우당금목보다는 좀 더 안정권에 있다. 요거를 중심으로 뭐 굳이 복승할 때 복승이 됐습니다만
8번 어차피 인기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한 마리를 연결시켜가지고 3복으로 때리면 뭐 7번에 들어온다면은 조금만 얻겠습니다만 빠지고 다른 말과 연결된다면은 바로 중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예상하다 보면 8번과 함께 다른 숨어있는 말 한 마리에 엮어가는 3복 승부는 그 자체로 상당히 중배당의 의미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각도로 저기 이번제 육경주 현장에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래서 전반적인 경주 기회를 한번 살펴드렸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팬 여러분들 부디 토요 제주 경마도 근승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